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기입니다. 천만 주식인 시대. 자,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간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국제금리 급등을 했고요.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도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하락 영향,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겹치면서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흐름도 만나볼게요. 2,599선에서 코스피 출발을 했습니다. 자, 장중 한때의 저점인 2,563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낙폭을 만회하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출렁였는데요. 2,57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양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볼게요. 코스닥도 장중 오전 한때죠. 795선 저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회복 탄력은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마감은 80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모처럼 오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의 사업 실적이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올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상향으로 조정을 한 건데요. 엔비디아는 5%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들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4.31%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워트가 26% 이상 상승했고요. 샘 CNS도 16%, 그리고 GS틱도 1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꿈의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샘플을 지난해 4분기에 고객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들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만나보시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동화기업은 27%, 그리고 한농화성도 1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문자인데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오늘은 종목 상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눈 주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올라운드 전략가시죠. 빅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빅스 대표입니다. 자, 요즘의 시장 여러분들 정말로 수익 보기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이어진다면서 꾸준하게 오히려 하나의 테마가 정해졌을 때 그 상승들이 좀 이어지는 패턴들이 자주 나왔더라면 요즘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을 재차 만들어주면서 막상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잠시 쉬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시청자분들도 요즘의 시장을 보시면은 정말로 공략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이 요즘 시장에 정말로 찰떡궁합처럼 이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자, 대신에 선물이라고 해서 무작정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이 선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함께 하실 분, 또 의지할 분 있다면 너무 좋겠죠.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QR코드 지금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요, 샵 3772.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선물 주실 건가요, 대표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지금 시장과 딱 맞는 이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자, 화면을 같이 보시겠지만 이름은 신만이 검색기입니다. 이 신만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정해놓은 것이고 말 그대로 종목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검색기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검색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나만의 검색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검색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패턴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자리나 혹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가격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정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콕콕 찝어주는 오히려 좀 효율적인 이 도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수천 가지 종목이고 또 그 종목들도 매일매일 또 추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실 매일같이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뽑아주는 그런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신만이 검색기라는 내용이고, 자, 신만이 검색기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의 시장 정말로 한 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온 이후부터 한 번 좀 눌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는 저PBR 관련주들, 요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저PBR 관련주들도 이런 N자 패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신만이 검색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N자 패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이 상승이 시작되기 초입 부근에서 캐치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이제 아까는 신만이 검색기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위에를 보시면 이제 100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1003이 뭐냐? 천천히 공략하면 30%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줄여서 1003이라고 또 재차 이름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N자 패턴이라고도 불리고 상승이 시작됐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진 다음부터 재차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N자 패턴 아무나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자 패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막상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N자 패턴이 진짜 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N자 패턴에 대해 조금 더 풀어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고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설명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이 첫 번째로 조건이 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붙은 상승이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그 상승이 정말로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그냥 허구의 상승인지는 이 거래량에 따라서
또 판가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 상승 나온 구간에서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내려가기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위에서 잡았을 경우에 그 조정을 우리가 몸소 그냥 그대로 다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방법은 자,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단 구간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하단이고 어디가 정말로 찐 바닥인지 사실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캐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눌림목을 이용하는 바로 이 N자 패턴의 검색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볼 건데 자, 가장 이상적인 상승, 어떻게 보면 상승 중에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수익도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게 바로 N자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N자 패턴이라는 건데 이 N자 패턴은 여러분들 시장 주도 테마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오늘 재차 눌림목을 좀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내일 또 강한 상승이 또 예상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테마로 주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별도 이 검색식 하나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전략의 구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잡을 수도 있어요. 눌림목에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때 당시에 1차만 매수를 한 뒤에 혹시라도 조금 더 내려왔을 경우에 여기서 2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내가 이때 당시에 1차로 매수를 했으나 내려갔을 경우에 손절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도 안전하게 가능하다. 오히려 위에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략도 사실 구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 하나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상한가에 갔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사실 2차 전지를 이 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 소재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흐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라도 살펴봐도 된다 라고 제가 노란톡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2월 7일 날 강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자, 정확하게 상승 이후로부터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지지가 맞춰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오늘의 상한가까지 큰 N자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솔브레인 홀딩스. 이것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11월 17일 날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한 차례 상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검색식에 포착이 됐고요. 조정 나오고 지지 구간이 받쳐지자마자 다시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뭘 만들었을까요? 다시 한번 N자를 만들면서 또 한번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치를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1003 검색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두 가지 종목만 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불과 한 2개월 내지 길게는 3, 4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자, 정말로 빠르게 가는 종목들이라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에브리봇도 오늘 강한 모습 나타냈죠. 근데 이 종목이 1월 달에
검색식에 포착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직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N자 패턴을 잘 찾으면은 정말로 대시세를, 대수익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식을 떠나서 N자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상승이 나와야 되며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제가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검색식만 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검색식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교육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은 선물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검색식과 함께 교육 해드릴 테니까 이 시장에서 정말로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수익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수익도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과 눌림목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종목을 분석하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선물 한번 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중간중간에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실행하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문자는 샵 3772, 빅스라고 2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양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맞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이 하락했던 폭 대비했을 때는 많이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 중에는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일부 반등을 보였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던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종목 수가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오후에 접어들면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 반등장의 느낌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시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굉장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증시였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절 전에는 특히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또 투자 리스크상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매도를 해야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조금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절 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최근에 강했던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조정이 조금 일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락폭이 사실상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컸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바닥을 짚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듯이 금리 인하 1월 달에 FOMC의 끝으로 이 3월 달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연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물론 국내 증시도 꾸준하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어찌됐든 이틀간의 거래일 동안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움직일 테마들은 있고요. 어찌됐든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이 하나의 테마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테마들이 있고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또 내일 시장에서 또 핫하게 오를 그런 테마 교육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이 오늘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노란톡방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보셨죠? 저희 말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종목 상담도 열려 있거든요. 문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빅스 대표님 종목 상담 잘하기로 유명하시거든요.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테마 바로 만나볼게요. 방금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요즘에 PBR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속해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 테마는 우리가 단순하게 PBR 관련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동차 테마도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많지 않아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천공산 검색식에 포착됐던 그런 종목들을 주로 공략한다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자동차 부품 테마가 왜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 한다면은,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PBR 업종의 수혜 전망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업종들, 관련 테마들을 찾기 굉장히 바쁘죠. 특히나 이 PB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PBR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PBR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다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떠한 테마들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려보자면, 대표적으로 은행과 증권주들이 있습니다. PBR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장 먼저 뛰어올랐던 게 은행과 증권 관련주들이죠.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강 관련주. 사실 PBR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장 먼저 뛰어올랐던 게 철강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신스틸 역시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현대차 주주분들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자, 요즘 현대차와 기아차 이 주가가 계속 날로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PBR에 대한 부각까지, 이런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증시의 수급을 온몸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주사예요. 사실 지주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기업인데, 사실상 지주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의 테마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어찌됐든 PBR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현대차 굉장히 좋죠. PBR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실적은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N자 패턴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실적에 대한 배경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됐든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면 주가는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 PBR에 대한 수혜까지 받으면서 시장의 수급까지 온몸에 받고 있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적인 이슈가 떴는데, 자, 인도법인, 인도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여기에 대한 교포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연중 최저가가 16만 9천 원대였어요. 52주 신저가가. 근데 지금의 주가는 24만 원.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이 시가총액 자체가 40조에 가깝습니다. 40조에 가까운데 이 종목이 무려 3달 사이에 50%가 넘게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지금으로 차트로 아까 일봉 차트를 봤었을 때는 N자 패턴을 그려가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 실적주들이 N자 패턴을 잘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꾸준하게 N자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아직까지도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현대차의 실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부터 N자 패턴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자 패턴이 그냥 말 그대로 저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N자 패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상승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는 지지와 저항대가 이 N자 패턴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N자 패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상승 파동 땐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 N자 패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이런 N자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위에서 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어디서 저점을 잡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우리가 현대차만 볼 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현대차의 실적에 따라서 수혜받는 업종, 바로 자동차 부품 테마가 있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N자 패턴을 그려나가요. 똑같은 주가가 똑같이 실적 장세로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페이지처럼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 그리고 눌림목에서 우리가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화승 RNA죠. 이번에 사실 자동차 부품 테마가 상승을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종목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공산 검색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종목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상승 장대 양봉을 수익으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두 번째 날 모조리 다 반납하는 장대 연봉이 나오게 되죠.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 장대 연봉 일단 피하고 볼 겁니다. 먼저 눈이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천공산 검색식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포착이 돼요. 왜냐? 자, 상승하고 정상적으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부터 뭘 할 수 있다? 분할 매수의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정확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만들어졌죠?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N자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차트는 우리가 작년 차트예요. 자동차 테마들이 작년에 굉장히 강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한때 시장을 주도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천공산 검색식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시작부터 N자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결국엔 뭐다? 실적 관련주들은 N자 패턴에 가장 적합한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성우하이텍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화신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이때 당시 천공산 검색식에 포착이 됐었고 이때부터 N자를 꾸준하게 만들면서 상승을 이어나오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당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지지 구간을 파악하면 되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은 그 이상의 상승부터 우리가 또 한번 잡아볼 수가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이렇게 총 3가지의 차트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매일같이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천공산 검색식 선물 드릴 테니까 자, 노란톡방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앵커님께 한번 입장 방법을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저평가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중에서도 실적 좋고 배당금 탄탄한 현대차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완성차 상승이 자동차 부품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천공삼 검색식에도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받아서 활용해보시면 좋겠네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지금 준비해주시기 바랄게요. 카메라 실행시키시면 되는데요.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대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또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또 선물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어서 강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관심주 준비해 주셨죠, 대표님? 맞습니다. 관심도도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N자 패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계속 N자 패턴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N자 패턴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온 천공생 검색식의 조건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약간의 힌트만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일 종가 대비 땡땡 % 이상의 상승이 첫 번째 조건으로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대 양봉이 아니라 반드시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도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자리를 잡아요. 자, 두 번째로는 상승 시 특정 거래량을 수반해야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상승 이후에 절반 이상의 조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 자, 정확하게 양봉의 절반 이상 조정이 왔을 때부터 우리의 매수 타점으로 잡혀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공략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장대 양봉의 수익을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 테마에도 지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PHA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이때 당시에 강한 장대 양봉 불과 엊그저께예요. 이때 당시에 부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게 됐는데, 자, 오늘의 조정의 끄트머리 부분에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정확하게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으로서는 이 아랫꼬리를 말고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만 이 온전한 수익도 혹여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대응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응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첫 번째로 봤던 화승 RNA, 우리가 아까 특징주로 봤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특징주지만 후발주로도 가능하다. 특히나 장대 양봉 대장주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놨는데, 자, 두 번째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음봉 캔들이 나오자마자 자,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양봉의 절반 이상까지 안착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재차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이러한 방법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러질 못해요. 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먼저 노란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강의 들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울타리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알루코. 자, 3,420원에 비중이 굉장히 좀 크신 것 같아요. 3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종가는 3,345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손실이 크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손실이 크신 것도 아니고 네. 비중도 지금 주가의 위치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서 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30%를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여라도 여기서 손절을 감행을 하겠다라는 전략이었으면 오히려 저는 30%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고려한 전략이었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알루코라는 종목은 흔히 아시다시피 알루미늄 관련주이자 2차전지 소재 관련주예요.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도 보시면은 2차전지의 소재 관련주로 또 꾸준하게 상승도 이어지고 있었고 오늘 시장 하락분 대비했을 때 다른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에 비해서 소폭 상승이었지만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잘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네. 지금 정확하게 N자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N자 패턴이 완전하게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청공산 검색식을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 조건이 강한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종목 꽤 많은 수급을 이제 동반을 시키면서 20% 가까운 상승폭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양봉의 절반 이상까지 조정이 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뒤로부터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 그냥 지지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점점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1평선 바로 위에서 빨간색 양봉으로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줬다는 것은 21선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좀 시청자분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여기서 또 이제 올라가다가 저항대가 또 여러 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끌고 가기보다는 이 어느 정도 비중도 있으시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 타점은 3,600원대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2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200원대까지 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저는 이 음봉의 저점을 좀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비중이다 보니까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200원 선에 만약에 재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저는 제가 가진 비중의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손절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1차와 2차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2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비중 축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뿅뿅레오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하나기술 66,20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요. 오늘 52,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대표님. 맞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네.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랑 포함해서 금양, 코스모학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있잖아요. 네. 장비주들은 사실 이미 한 차례 기대감을 받고 올랐어요. 그리고 그쵸. 여기에 대해서 오르기도 했었고 조정도 네. 지금까지 맞아요.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 소재주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전지는 소재주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장비주들은 아직까지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당시 강세를 보인 이후에 또 다음 신저가를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 저는 지금 위치상으로 2차전지 소재를 뺀 나머지 2차전지 기업들은 지금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저점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역배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저점을 확실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들, 그게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나와줘야지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라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소재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고요. 중요한 결정은 또 시청자분께서 잘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BGF입니다. 미카엘라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4,600원에 1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BGF 지금 3,975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 오늘 2% 이상 빠진 것 같아요. BGF 이 종목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BGF가 지주사거든요. 네. 지주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PBR 관련주들의 핵심적인 수혜는 이제 지주사들이 받게 되어 그쵸.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이 메리트, 이 주가 메리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근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화면상에 띄워놓고 있는 차트 자체가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짚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보시면 이 종목 13,000원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기술처럼 만약에 꾸준하게 이어졌지만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던 게 바닥을 짚을 수 있는 캔들들, 거래량이 수반된 캔들들이 여러 번 나와줘야지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을 잡고 나서부터 수급이 동반되는 매집에 대한 흐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래에 있고,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지금 저항대까지의 위치가 조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갖고 있다 한다면은, 아쉽게도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위치한 구간 자체가 저항대에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4,600원대가 재차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 5% 정도만 좀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금 비중이 시드가 조금 남아있고 비중이 좀 여유롭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900원대에서 3,800원 사이에 만약에 재차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좀 추가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시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은 네. 자동차 부품 테마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에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증시는 이제 수급을 받아서 한번 차례 올라갔다가 다시 쉬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우리 아까 차트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어요. 올라갔다가 잠시 쉬었고 재차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점이죠. 근데 그 타이밍에 맞게 오늘 서현 탑메탈이나 뭐 서현이와 이 모베이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시간에서도 상한가도 가고 상승세를 좀 높여가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내일도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자동차 금형, 그리고 특히나 경량화에 관련된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차트적으로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 차트 자체가 상승 이후로부터 재차 반등이 나왔고 반등 구간부터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틀 동안의 거래일 동안 조금 소폭 하락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 종목 재차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의 재료도 있지만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품에 대한 이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료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좀 장대 연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목표가는
700원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 이 상태로 가면은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근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자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똑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부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꾸준하게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에코플라스틱은 오히려 하락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잡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거기에 대한 고점 어디일지 궁금하다. 5,700원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수익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에코플라스틱 만나보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2월 7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 5,700원, 손절가는 4,300원입니다. 각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샵 3772 빅스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빅스 대표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선물과 무료 공개 방송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